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희는 어쨌든 풍경을 자의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의적으로 본 것에 대한 또 편견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느낌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는 눈이 보이고 네. 또 다 자의적으로 어쨌든 느끼고 있으니까 네. 설명을 많이 안 한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떤 빛깔에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건 어떤 빛깔에 어떤 맞아. 것을 가진 어떤 거야 라고 그렇게 3번까지도 거치지 않고 야, 이거잖아 저거잖아 맞아.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이 조율사가 눈이 안 보이는 거를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표현에서도 내가 그 상대방한테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좀 이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표현한 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 그 사람은 내가 표현한 것들대로 기억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잖아 이거 말고 약간 투머치 토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색다르긴 했어요. 나도 내가 이거를 기억할 때 이렇게 안 하니까 어떤 봤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그렇게 전달하거나 기억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여기 되게 그냥 어쩌면 흔한 마을 풍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80쪽이고 읽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가슴앓이를 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들은 의도한 대로 상처를 받았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계속 실망하고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일단 복수의 여신을 불러내면 공정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점심 먹은 것을 설거지할 때 샬럿에게 떠올랐고 식당을 정돈할 때 오두에게 떠올랐다. 미안해요. 그는 사용하지 않은 포크와 스푼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샬럿은 몸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세요? 아, 티모시의 생일. 네, 이라는 작품인데. 네, 아, 이거 제목을 봐야지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확실히 딱 이게 제목이 다 담고 있기는 해요. 네. 이렇게 등장인물 이름 들으면 이 누구였지? 이러다가 이게 뭐냐면 티머시라는 게이였나요? 네. 그쵸. 아들의 생일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들인 거죠. 생일 때 이 부부를 찾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오는 건데, 네. 엄마가 샬럿이고 아빠가 오두라는 부모를 둔 티머시라는 아들이 게이인 거죠. 네. 그거를 부모에게도 밝혔는데 1년에 한 번 보고 먼저 어느 날 티머시가 오랜 연인이 죽은 다음에 사실상 그 다음 연인인 어린 청년을 연인으로 두게 되면서 매년 연례 행사처럼 부모를 찾아가던 생일에 자기 가기 싫다고 하고 그 이제 지금의 연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청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안 간 거죠. 네, 처음으로 안 갔고 심지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자기 너무 아프다고 한 다음에 그냥 이 친구를 보내버리는데 에디라는 친구이고 근데 이 에디가 좀 불량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부부에게 찾아와서는 술도 막 훔쳐 마시고 결국에는 뭐 고장난 변기를 굳이 고쳐주겠다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애초에 좀 불량한 태생 같은 성장 배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와서도 그런 거를 감추지 않고 부부가는 식탁에 있고 자기는 변기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술을 계속 훔쳐 마시면서 어떤 장신구를 훔치기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씁쓸한 저녁을 보낸 다음의 장면인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부분은 여기도 공정함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이게 어쩌면 윌리엄 트레버의 생각, 철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부분이 좋았던 거는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의도한 대로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아들에게 계속 그렇게 대해온 거고 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계속 실망하고 혐오했다라는 거는 남편이 모두가 아들의 그런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네.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마 노력해왔고 불편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떨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내의 입장에선 아들을 잃게 만들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선 알고 있고 그리고 의도한 거라 우리는 벌을 받은 게 어쩔 수 없고 복수의 여신을 불러내면 공정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여신이 아들을 향할지 뭐 남편을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샬럿의 입장에서는 굳이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걸로 체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녁을 읽어드린 부분의 다음 문장은 그들은 생일 손님처럼 어리둥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보면 드디어 오지 않게 됐을 때 예감을 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면서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지만 막상 오지 않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거에 대해 크게 놀라거나 장식품을 도둑맞은 거를 알고도 크게 화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오두라는 남편이 식기를 정리하면서 미안해요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들이 오지 않은 게 자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샬럿은 그냥 고개를 저을 뿐. 그래서 이 문단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율사의 아내들이라든가 우정에서 나왔던 모든 것이 다 약간 복수 그런 사회적인 통념, 통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엄청 피바람이 불만한 상황들을 트레버의 작품 속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복수의 여신을 굳이 불러내지 않는 것 감내하는 것 근데 그 감내가 위장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을 납득시키면서 하는 감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모든 그런 사정들을 품고 사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한 번씩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신기한 인물들이 많긴 했어요. 이걸 아들도 고작 반항한 게 저녁에 생일날 가지 않은 것 정도이잖아요. 네. 이 청년을 에디라는 친구를 보낸 게 아마 소심한 복수 중에 하나의 정도겠죠. 앞에 우정도 그렇고 조율사의 아내들도 그렇고 네. 그 끝에 문장들을 다 읽었었잖아요. 제가 처음 문장 골랐을 땐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끝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읽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윌리엄 트레버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정석 같긴 한데 이 단편마다 끝에 이르르면은 조금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장이나 근데 그게 굉장히 섬세하고 단단한 문장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으면 그냥 이 구절들을 넘기게 되는데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읽으면 감탄할 만한 통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소설의 뒷부분에는 아, 이 소설들이 다 어떤 통찰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현인의 시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 인물들에게 좀 감정을 이입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되게 나쁜 건데 아들에 대해서조차 그 감정을 갖는다는 거니까. 근데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해하지 않는 부분 같아서 근데 이것도 부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집 센 아버지의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의 받아들임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어쩌면 남편이 아버지로서 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거는 사회적인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그런 맥락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사실 내가 엄마면은 굉장히 속상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생일 때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예감해왔고 상상하면서 스스로 단련을 시켜왔을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좀 황량하네요. 경희님 생일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죠? 저요? 저 살면서 처음으로 올해 혼자 집에 있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재밌었어요. 뭐 랜선으로나마 축하 많이 받고 그냥 가족 사실 그런 생일이나 명절 때 가족이나 친구 보는 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어색한 거 있지 않나요? 아, 저는 어색하죠. 네, 저도 사실 축하받는 걸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 보고 축하받는 걸 좋아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매해 생일마다 이렇게 서울이 아닌 곳에 한두 명의 친구와 도망가 있었던 게 그 이유거든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인공처럼 그날만 대우받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축하를 주고 받는 건 좋아하는데 꼭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 그런 걸 좀 어색해하는. 지금 이제 잘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도서적 인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가끔 보면은 되게 화려하게 아직도 네네네.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아야 되고. 맞아요. 저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최근에 알게 된 친구이기도 하고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생일 주간 혹은 생일절이라고 본인의 생일을 표현하고 생일 모임을 계속해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막 선물 받은 것도 계속 SNS에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희한한 거긴 한데 각자의 생일 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생일을 보내는 경우는 정말 그냥 가족하고 저녁 먹는 것 정도인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 오히려 그걸조차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뭘 하거나.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핑계였던 것 같아요. 핑계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냥 날. 맞아요. 겸사겸사.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냥 만취하는 날. 매번 생일 때마다 술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힘들어서 굳이 이날까지 이렇게 먹어야 돼? 맞아요. 그냥 별 동요 없이 넘어가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훅 지나가면은 살짝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맛있는 술 정도는 먹는 게. 네네. 그 정도는 당연히 누리면 좋죠. 아무튼 티머시의 생일도 명작이라고 생각되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나오는 이름들이 좀 되게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낯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워낙에 낯선 이름들이라 문화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근데 소설에서 잘 못 들어본 이름들이긴 해요. 그리고 겹치는 이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외국 소설이나 한국 소설도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 하루키 소설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없어요. 그리고 꼭 특이한 이름이 나와.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윌리엄 트레버라는 분의 성격이 다 적어놓고 다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름 하나도 허투루 짓지 않을. 그 정도의 어떤 디테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같은 이름을 했을 때
스스로한테 받아들여지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인물은 이미 한 번 이런 이야기를 썼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여기 예를 들어 프란체스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집 안에서는 유일한 프란체스카인 것처럼. 그리고 프란체스카라는 이름도 여기 안에서 나오니까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다른 이름들이 너무 특이해서 그런가? 맞아.